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준금리의 동결 소식으로 평소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해서 3.5%로 금리를 유지했죠. 금리 유지의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역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결정 직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8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내용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높아진 금리의 영향, 중국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양호한 고용 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유로 지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성장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 불안,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로 6월에 3.0%보다 높아졌으며 유로 지역과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우려 등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 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와 이에 따른 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고 주요국의 국채 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입니다. 수출은 월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으로는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펜트업 수요 약화와 기상 악화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다 개인 서비스업 및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 둔화가 이어진 데 주로 기인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모두 3.3%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의 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높아졌고 장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국채 금리와 함께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비은행 부분의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불안 요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은 매수 심리가 강화되고 거래도 증가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영향받아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전망됩니다. 올해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국내 펜트업 소비 약화,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세,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등 하방 요인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증대 등 상방 요인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다음 통방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국내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을 반영해서 2.3%에서 2.2%로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흐름이고 금년 중 상승률도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3.5%로 전망됩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기상 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아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 수준까지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 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경제 문희연입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22일 기재위 현안질의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일시적인, 거시적인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좀 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 정책과 기준금리 상황이 기준금리 변동도 있지만 정책 상황이 자주 바뀌면서 집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가계부채가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꼭 금리만의 영향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지난 10월 이후에 우리나라 채권시장하고 부동산 PF를 관련된 금융시장 불안이 올라간 상황에서 사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정책 담당자들의 그때의 우선순위는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 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가격이 연착륙되는 데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미시적 정책을, 규제 완화 정책을 같이 하면서도 금리를 계속 올려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고 부동산 PF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안정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미시적 정책에 기대하지 않은 효과로 가계부채가 지금 2달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변한 만큼 제가 정책은 이 가계부채 정책은 한국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 당국과 같이 이제 미시적 정책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을 다시 점검하면서 아직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2달 정도고 또 물론 타임렉에서 조금 한 몇 달은 증가될 수 있지만 이 증가폭이 다시 커져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춰가자는 데 대해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으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좀 조정을 해보고 더 크게 증가한다든지 시장이 반응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GDP 대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제 국회에서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당 등 간의 정책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는 건 당연하고요.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고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 가격 자체를 타겟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뒤에 있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중앙은행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고요. 어느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는 미시적으로 또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김미영입니다. 이제 연말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통년들은 향후 3개월 금리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연내에는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 물가 목표 2%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